자, 오늘은 미학탐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권교정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작품들의 이야기와 작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미학탐구에 함께 만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두 작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저냥. 그냥 아까 전에 잘 못 지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사석에서는 계속 뭐죠? 되게 목소리가 이상 바뀌시는데? 톤이 아니, 바뀌셨네. 네? 아, 막 네. 아까 울었잖아요. 그 얘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소시오패스 그런 느낌 있으신데 좀?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요즘 뭐 작업 같은 면에서는요,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 어떤 플랫폼이랑 하는 작업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생활적인 면으로는 드루이드의 길을 좀 드루이드요? 네, 가고 있습니다. 뭐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드루이드. 네, 깜짝이야. 그런 근데 드루이드가 길을 되게 걸으려고 좋은 하고 거 아니에요? 있거든요. 원래는 좋죠. 좋죠. 원래 샤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식물과- 식물을 죽이고 계시던데. 아니에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 새순도 내고 있고요. 나왔다. 아, 사석에서의 식물등도 목소리가. 샀단 말이에요. 아, 아, 다행이네요. 네. 아, 식물 계속 키우고 있고. 네. 왜냐면은 스토리에 그 얼마 전에 뭐 주고한다고 네. 올렸는데 다행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 네. 이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새순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니까 그쵸. 다행인 거죠. 다행이네요. 완전 거기에 푹 빠지셨군요. 식물. 네, 키우는. 완전 빠졌어요. 정말로. 이게 작가들은 뭐 하나 뭐가 됐건 한 가지에 빠질 수가 그러니까 취미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거 왜냐면은 맨날 집에서 작업을 계속 하니까는 음. 뭐 인터넷을 하건 쇼핑을 하건 뭐 식물을 키우건 뭐 산책을 하건 음. 없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해소의 어떤 탈출구? 난 취미가 뭐지? 페이스북인가?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취미가 만화책은 그냥 사는 거잖아. 우리는 만화책은 그냥 사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픽스니까. 네, 그런 거 빼고 나면 취미가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놓고 다 끊었거든요. 아. 인수 작가님 페이스북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취미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 아, 왜냐면 항상 하고 있기 항상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바쁘다, 힘들다, 힘들다 그 얘기만 페이스북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최전 작가님 꾸준히 좋아요를 다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눈팅은 다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최전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어떻게 됐지? 본인의 일과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신 아니 건가?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뭐 최근에 영화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오. 와. 그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감독님이랑. 그래서 대박. 그거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만화는 당연히 항상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뭐 일러스트 일도 그렇고 뭐 항상 비슷하죠. 음. 네. 그리고 전시도 아마 한 5월쯤에 하나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전시라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야자와 아이 나나가 저번이었죠. 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네. 그거였는데. 그게 나나였죠. 네, 네. 그게 저번 나나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인스타에다 올렸더니 이제 댓글들이 좀 달렸어서. 아 진짜요? 어? 우와, 궁금해. 못 봤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데 야자와 아이가 파워가 있긴 있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아련한 추억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써니사이드업 작가님이 추억 돋는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나나가 자기 최애 만화라는 분도 계셨고. 아 그래가 왜 비웃죠 두 분? 아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 피드백 중에서 웃겼던 게 자기도 나나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세 분이서 이번에 미학탐구에서 나나를 하는 거에 들었는데 3시간 동안 까고 있으니까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자와 아이 덕후로서 정말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제가 밑에 그럼 너무 댓글에다가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3시간 동안 계속 까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는 뭐 그래도 재밌었다. 나나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피드백 온 건 없어요? 저도 친구가 이제 그 야자아이님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들었었는데 그래도 되게 뭔가 추억 돋고 되게 재밌었다는 평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도 이거 방송을 엊그저께 또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이 추억을 망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건 아니었고. 근데 다들 근데 공감하는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그래.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나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5살, 10살 더 먹었거든. 맞아 음. 맞아. 그래가지고 다들 나는 공감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느끼는 거가 비슷한 네, 것 같아서 맞아요. 어쨌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듣고 와서 그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현재 80종이 넘는 한국의 독립만화들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드비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들에 대한 크리틱, 리뷰, 그리고 작가 인터뷰 아니면 각종 미디어 활동도 링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과 함께 병행해서 작품을 팔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는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로도 이용하셔서 작품 소장 가능하니까 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ideB.kr입니다. sideB.kr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 사이드비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과 관련된 소식인데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딴 데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텐데 제가 여기 매장이랑 계약을 내일 하거든요. 도장을 내일 찍어요. 그래서 와. 아마 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게 될 건데 얘기 조금 해도 되죠? 네네네. 저희 이제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원래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드비 매장을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책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앞에 계신 임나운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책들도 다 거기 이제 입고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 웹툰 아카데미라는 그 대한학교가 있어요. 대한학교에 거기 1층에 사이드비 오프라인 매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올해 3월 1일이 되면 딱 사이드비가 2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에 맞춰서 2주년에 맞춰서 거기서 오프라인 매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육 시설이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문 열어놓고 이러기가 현재 상황에는 좀 어려운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제가 여기저기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한 번씩 와주세요. 네. 가야죠. 아니, 성수역이랑 정말 가까운데요, 엄청. 네, 그래 저의 집이 성수역에서 5분 거리거든요. 아 정말로. 그래서 집이 하플에서 그래서- 사시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데 있네 위치가. 저도 매장 위치가. 몰랐는데 5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 5분 거리니까 다닐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기로 했고 거기가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관련해서 여러 활동이라든지 뭐 작가들이랑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거기서 많이 하게 될 건데 그것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진짜 잘 됐네요. 네.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다 도와주신 덕분에 아니 그게 음. 그 웹툰 아카데미에서 그 독립출판 예술만화 관련된 서점을 들어놓는다는 것도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균형 있어 보이는 행동인 것 같고. 그래서 완전 다른 세계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집이 가까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권교종 작가님의 권교종 단편집 그리고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번에 하자고 말씀하신 분은 최재훈 작가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제일 끝에 얘기하기로 하고 원래 공교정이라는 작가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어가지고 음. 그리고 저희가 그 시절에 그 한국 만화도 약간 그 순정 만화 쪽 그런 쪽 약간 이빈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고 딱 그 네. 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초반.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는 더 일본 만화 쪽으로 더 많이 봤었어가지고 웹툰이 딱 나오기 직전까지. 네, 슈퍼만화 한창 망해가면서 네,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게 됐는데 되게 엄청 뭔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던 그리고 뭔가 또 그 되게 이분 되게 똑똑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는 잠시 좀 들어보기로. 네. 저도 네. 그 내공이 느껴지죠. 네,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이 생각 페이스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책 같은 거 사면 제가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 작가님 단편집이란 제목대로 하면서 디오팀하고 왔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보다 연배 있는 뭐 평론가 만화 하시는 분들이 관계자들 다. 다 좋아하고 이번에 인스타에다가도 올렸더니 그 휘 작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번에 그 팟캐스트 한다고. 네, 한다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분도 자기 이 공경 작가님 정말 좋아한다고 이걸 들으면서 와 내가 모르는 또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질 뻔하긴 했는데 작가님은 최전 작가님 언제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가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죠.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는 쪽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김열의 칼날이라던가 이슈가 된 거잖아요. 뭐 스파이 패밀리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약간 근데 반대로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의 어떤 산 증인이죠. 그 당시의 만화의 흐름과 그거를 봐왔던 지금 그 표정 네? 그냥 막 흐뭇하게 봤는데요? 문제 있어요? 되게 약간 그런 뭐 약간 아저씨 보는 눈빛. 나랑 다르지. 저 사람 참 맞죠. 오해입니다. 인수가 오해예요. 맞죠.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너무 제가 아시겠지만 이런 말 잘 안 꺼내잖아요. 나랑 다른 세대 사람이구나 이런 오늘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주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김열의 칼날 별로던데 그 생각하고 반대로 김열의 칼날이 뭐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랑 저 애니메이션에 애니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갭이 있더라고요. 만화책은 그냥 어쨌든 딴 얘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가 정말 꽃피우던 때, 그리고 출판 만화가 마지막 몸부림치던 때, 그리고 웹툰이 출판 만화를 엄청 눈치 보던 때. 그래서 그러면데 동시에 또 웹툰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출판 만화가 몰락하고 그거를 이제 팬으로서 실제로 제가 20대 때 30대 때니까 10대 20대 30대니까 나오는 책을 실시간으로 사면서 느꼈던 거니까. 저는 그리고 실제로 다 책을 모으니까 그걸 다 사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 눈에 당연한 거지만 그 세대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강주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캥거루를 위하여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아니 몰라서 죄송해서. 네, 알겠어요. 제가 근데 표정이 계속 약간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근데 그 이빈 작가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빈 작가님 뭐 박희정 작가님 호텔 아프리카 네.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청계영 작가님도 사실은 그때 이제 약간 막내 느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작가들의 언플러그드 보이 오디션 이러면서 되게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맞아. 그 유명한. 근데 청계영 작가님 물론 다 다른 분들도 현역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권경 작가님이 기억에 남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어떤 거냐면 확실히 좀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작가분들 작업도 되게 좋고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집에 있어요. 그 옛날 만화책들. 윙크 막 그리고 나인이라고 있어 월간 잡지 만든 거는 그것도 되게 특이한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와
사업지와 비사업지의 어떤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었던 월간지였는데 되게 매력적인 잡지였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왜 권규 작가님이 계속 눈에 띄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멋이 없다고 해야 되나? 멋을 안 부려. 안 부린다. 그냥 제 눈에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기말 테크노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한창 H.O.T 직후에 이제 막 그런 이정현 막 난리 이런 거. 막 99년 밀레니엄 막 뭐 우린 이제 다 죽을 뭐 거다 막 이런 때거든요. 맞아 12월 뭐 20 며칠에 예. 음. 근데 이게 물론 약간 그 이유긴 한데 권규현 작가님은 그러니까 박희정 작가님 그림풍도 호텔 아프리카나 이런 것도 보면 알겠지만 청기현 작가님도 옛날 그림 보면 맞아. 알겠지만 엄청 화려하고 애들이 이미 좀 꺾여 있어 관절이. 키가 막 엄청 크고 뭐 밥 먹을래게 하는 장면인데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밥 먹을래 하고 화보야 있는 화보. 스파이더맨 표지. 그치.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런 중이병적인 한참 때라서 그리고 일본 문화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그런 게 막 뒤섞이던. 근데 그런 것이 한참이고 막 그런 것이 지나가고 막 이런 때에 되게 조용히 그냥 덤덤히 되게 어떤 면에서 건조한 듯한 하지만 그 만화를 보고 나면 약간 잊을 수 없는 좀 그런 포지셔닝 스스로. 그래서 이 작가님 스스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이야기 지금 뭐 두 분도 작품 이번에 처음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진득히 이게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으잖아요. 작가님 예전에 저랑 여기 나와서 인터뷰 하셨을 때 약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화려한 사람들보다 구석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못 놔두겠다 나는. 그런 사람한테 더 눈이 가고 눈이 간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더 말을 걸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자기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취향도 좀 반영된 걸까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물론 이분은 훨씬 더 좀 뭐랄까 정석적이고 클래식하고 그리고 되게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권규현 작가님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건성제약적인 면이 있잖아요.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단편들에서. 근데 그 톤 이걸 다루는 톤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눈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고 다 세기만 뭔가 멋있고 막 그런 과한 느낌이 되게 많았었죠. 우리도 그런 거 다 좋아했고. 맞아, 그 저도 당시에. 그렇고. 그래서 막 한참 막 그런 것이 뒤섞이고 막 난리 나던 때 이렇게 있던 유난히 좀 기억하는 게 있죠. 개인적으로는 몇몇 작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캥거루를 위하여를 했던 이현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활동 안 하시긴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중간 어딘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완전 메이저하고 멋있는 거랑 좀 건조하고 그런 거에 중간 어딘가에 좀 있는 요소가 있었죠. 근데 권규현 작가님은 좀 더 건조한 쪽이었고.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작품이 어쨌든 작가에 대한 작품 총평이니까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잠깐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태태 뭐 단편집이요? 왕과 천혜였나 왕과 천혜. 그런 거라든지 단편집. 아니 책 뒤에 보니까 그것도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든 구해서 봤는데 네. 보면서 그게 또 판타지 세계관이 있어요. 이분이 네. 설정해 놓은. 이분이 일단 특징이 그러니까 시대 불문.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근데 네. 이게 왜 가능한지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이번에 단편집이나 이런 것 디오티마나 이게 다 옛날에 나온 만화거든요. 근데 보면서 안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잘 읽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면서 나나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지만 보다 보면 야 이건 요새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거가 요즘에는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나에서 담배 엄청 피거든. 거의 뭐 맨 한 페이지당 담배 피고 어제 뭐 애들 다 마약했다 이러고 네, 막 그런 맞아. 분위기인데 근데 보면서 이 작가 이 공교정이랑 작가의 작품 톤이 그냥 원래 시대마다 모던함의 정의가 다른데 이 사람은 그냥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다 모던한 작품을 맞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맞아. 시대 배경이 뭐 피리 부는 사나이나 이런 거는 막 중세 갔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DOT만 완전 SF고 이렇게 맞아. 했는데도 어딜 갖다 놔도 안 이상한 거야. 근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작가님은 그걸 뭐 작품적에서 어떤 기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다면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극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 멋이 어떻게 네. 잘 치환하면 연극적이다, 극적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이분 작품들은 어떤 그 기승전결 위치는 있지만 당연히 만화니까. 죄송해요. 아니요. 시리가 시리가 진짜. 남자 목소리도 있어요? 저 남자 목소리로 설정해 아 설정해 놓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긴 하네요. 잠깐. 저는 여자 목소리로 해놨는데 근데 시리가 가끔씩 반응을 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그 시대 느낌처럼 모던하게 지나가는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마무리하자면은 이 덧붙이는 걸로 이게 공견 작가님이 개인적으로는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만화 쪽이랑 SF 쪽이랑 장르 쪽에서 월간 판타스틱에서도 월간 판타스틱은 잡지 아세요? 들어는 아니요. 봤죠. 저는 공부하다가 다 듣는 아, 거죠. 네네. 그 월간 판타스틱이라는 잡지가 그 박상준 SF 협회 대표님이신가 그분이신데 그분이 그 편집장으로 계시고 하면서 나름 좀 센세이션했던 잡지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 디오티마를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재연재였죠. 딴 데서 하다가 근데 디오티마가 슬픔이 많아. 근데- 찾아보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내부적 월간 판타스틱에서 이걸 연재했을 때 내부적으로 그들이 어떤 과정과 심사를 통해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월간 판타스틱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최소한 그게 SF 장르 잡지잖아요. 근데 SF 판타지 장르 잡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그 기준을 가진 누군가의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채택돼야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실력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실 이렇게 대변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시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아프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 뭐 후기 같은 찾아보니까, 거 아시겠지만은 저는 또 뭐 여러 루트 때문에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이분의 뭐 먼 어떤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라던가 이렇게. 근데 뭐 이건 좀 뭐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에 과학과 SF가 되게 중요하고 줄을 이루잖아요. 아마 한 10년만 좀 이렇게 한참 활동하던 때가 지금이시라면 아마 엄청 더 사람들도 알고 메이저하고 뭐 대중들한테도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약간 미묘한 그 갭에서 오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면 때문에 이거 이번에 좀 이렇게 더 많이 알려지고 좀 그래도 또 많이 애기 되면 좋겠다 해서 특히 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밀한 그 만화 업계 사람들 안에서는 그 듣는 편이잖아요. 이 만화 미학 다 듣죠. 탐구회가? 다 듣는다고 봐야 돼. 미학 탐구에 몇 명 듣는 줄 알아요? 네 자리야 네 자리 오 조회수가. 진짜요? 네. 예? 그거- 4만 몇만 회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리라고요. 네 자리면 몇 천- 몇천 회. 네. 아. 몇만은 레진 때 한번 그러니까 다 빡쳤을 때 나왔고 아. 몇만까지는 잘 안 가고. 근데 몇천 회면 진짜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 팟캐스트가 뭐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업계 사람들은 거의 다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이렇게 다 같이 돌아보고 얘기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골랐죠. 지금까지가 이 작가님 고른 이유. 뭔가 아니 표정이 근데 이유 얘기한데 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작가님에 고루하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섞여 있어가지고 뭐 하실 말씀이 이런저런 있어요? 얘기를 같이 한 아니요 거죠. 뭐 그냥 뭐 음. 아니 근데 그 단편집이랑 이제 이 디오티마 같이 보면서 그 다루시는 스펙트럼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아까 넓죠. 말씀하셨듯이 뭐 고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미래 2000 뭐 90 몇 년까지 그리고 뭐 이런 중세랑 네, 중세, 뭐 SF, 동화 뭐 이런 것까지 다루시는 거 보면서 되게 호기심이나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네, 열정적이시고. 엄청 열정적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 같은 것도 엄청 신경 쓰시면서 맞아요. 다루는 감정 같은 것도 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선징악도 있고 약간 대체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작가님의 어떤 인간관이나 뭐 그런 세계관 음.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음. 인간에 대한 어떤 애찬 네. 그런 것이 있는 작가라고 할 네. 수 있는 면이 있죠. 아마 성선설을 믿지 않으실까? 그런 느낌?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냥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작가 그 캐릭터들이 단순하지도 않고. 맞아요. 입체적이지만.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한 가지 면만 가진 사람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권교정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이분이 아직도 이분 소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블로그인가 하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자 이제 쭉 했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96년 헬무트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거죠. 이게 아마추어 활동이나 뭐 잡지 연재 이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책이 나왔어요. 단행본이. 와 대박.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우였고, 그래서 이듬해 어색해도 괜찮아라는 작품 발표하셨는데 출판사가 제대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마찰 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같은 해에 있었던 제1회 이 이름 오랜만에 이슈 화이트 슈퍼 만화 대상 하이틴 부분에 이 압니까? 이슈? 에? 아니요? 이슈 몰라요 잡지? 네. 임나은 링크는 안다. 작가님이 어쨌건 세대가 다르구나. 약간 우리랑. 한 1.5세대 정도 차이 나죠. 예, 음. 저랑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틴 부분에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메르엔 백설공주의 계모에 관한, 이게 아마 공개된 단편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내서 가작을 수상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연재할 기회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저걸 전기 정말로 진짜 이게 작가님은 본인의 필명을 교라고 쓰시더라고요. GYO라고 해서 교의 리얼 토크,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 매지션, 왕과 처녀, 셜록, 염소 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다룰 이제 공교정 단편집까지 그 작품들 많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3권짜리 소설입니다. 더 킹이라는 소설을 학산문화사에서 이제 통해서 출간하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아는 드라마 더 킹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랑 다른 거니 그거 원작 아니고요. 그리고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안타까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밀레니엄 딱 그 시기 때 세기말 때 출판 만화가 엄청 흥했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그 시기에 딱 연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챔프라는 잡지들이 굉장히 폐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간되고 새로 다 해보려고 없어졌죠, 다. 폐간도 되고 새로 해보자 이러면서 만들었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러던 시기였어서 거의 마지막 몸부림이 다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아니야 그래도 여기에 미학이 있지 하면서 막 새로운 잡지도 만들기도 하고 창간도 하고 뭐 재창간하고 막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휩쓸렸는데 웹툰의 그 기세에 약간 딴 얘기지만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나 선배 만화 같은 협회 작가들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영리한 선택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씬이 건강해지는 데는 0부터 10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다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건강하시는데 강한 자만 살아남는 씬으로 되고 있었거든. 웹툰 작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자 독식 개념의 생태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쏠려 그래서 작품들이. 그래서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는 3번이나 잡지가 폐간되는 일을 겪으시면서 결국 연재 중단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재하시다가 잡지가 폐간돼서 또 다른데 연재처를 구해서 했는데 또 폐간되고 또 구했는데 폐간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작가님의 책임인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11년부터는 작가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모든 활동 및 연재를 중단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개인사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항암 치료가 끝나서 이제 좀 해보시려다가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작가님이 따로 작품이 나오시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공교동 작가를 못 읽는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증이 뭐가 있냐면 공교동 작가님이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세요. 아까 작가님이 스스로를 교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교월드닷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사이트예요. 맞아요. 나무의 에디터나 이런 걸로 만들었던 그런 느낌의 사이트인데
사이트는 그렇지만 들어가 보시면 글은 2020년 11월에도 작가님이 거기 글을 쓰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서 자기 팬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글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으시죠.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작가님과 이제는 작품 얘기보다 그냥 사생활 얘기를 해 서로. 그렇죠. 그런 팬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에서 교월드라고 이분이 교란 이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교월드라고 찾아보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만화 얘기는 이제 없으시고 100% 고양이 얘기입니다. 이게 길고양이들 그 사시는 동네의 길고양이들 케어하고 뭐 이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언뜻 보기엔 다 길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아픈 길고양이 데려와서 치료해 주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양이 이야기로 거기서 계속 이제 작가님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만화 얘기는 없지만 혹시 공교동 작가님의 근황이나 사시는 곳이나 이런 거에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공교동 작가님 손이 계속 나옵니다. 고양이를 만지는 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교월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의 풍파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제멋대로 한번 DOT만 보니까 뒤에 이게 재출간된 거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뒤에 이제 작가 후기 후기 쓰는데 많아. 자기도 내 만화 설정 다 까먹어서 이제 네. 모르겠다. 후기가 근데 후기가 너무 재밌어. 후기가 전체로 너무 재밌죠. 네. 후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센스가 있으세요. 해탈한 듯한 느낌의 작가의 모습 이런 걸 보여줘서 되게 좋았어요. 그 아까 풍파 얘기 관련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죠. 할 얘기 많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어떤 씬이 존재한단 말이었죠. 그게 그죠. 웹툰이랑 소위 그냥 인디 만화 씬이라는 독립 예술 만화 쪽. 그 크게 이제는 출판 만화 웹툰이 아니라 예술 만화 독립 만화 쪽이랑 웹툰인데 그 두 씬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각자 스스로 혹은 서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공교정 같은 작가분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작가 이런 비슷한 작가의 상태가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거를 지나 보내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공교정 작가님이 당연히 건강하게 잘 살 거고 뭐 별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상황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그냥 1년에 하나의 단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볍게 어떤 그 씬이 건강하고 지면이 있고 그런 씬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더 다양한 작가들을 편하게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요. 이 씬은 만화나 웹툰 쪽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승자 독식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는 그게 너무 크거든 나한테 개인한테.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사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웹툰 시장조차 제 생각에는. 웹툰은 디바이스 바뀌면 끝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그리고 뭐 안 사라지더라도 더 양질의 작품이 나오려면은 출판 만화 형태가 웹툰 형태가 서로가 교류하거나 혹은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끊임없이 서로 만나면서 혹은 대중들은 당장에 보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누군가가 내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신이 그랬을 때 비로소 이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소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어디다 쓰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우선 돈을 더 벌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예산이 있을 때 양로원, 복지시설 짓지 않는 건 그 돈 가지고 뭐 무슨 문화센터나 딴 거 지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복지시설 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영리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사실은 언제나 결국에는 문화센터 돈 버는 쪽으로 돈을 쓰니까 결국에는 언제든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맞아. 복지시설 같은 건. 그러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물론 복지시설이나 양로이나 이런 거랑 어떤 이런 독립출판 만화나 혹은 그 다양한 만화를 하는 것들이랑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게 당장은 눈에 그게 띄지 않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는 그 흐름이 좀 더 훨씬 더 다양하게 갔을 때 사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작가더라도 사실은 나는 그래도 조금씩 느리게 작품을 할 수 있는 생태계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되게 좋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무언가를 하나 실는 그 시스템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에게 준다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작가가 있는데 근데 그런 작가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독자도 그 누구도. 시도한 데가 있긴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자리 잡히는 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작가들은 그 2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3주나 한 달 혹은 격월 예?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돈 내기란 말이야. 맞아. 그걸 누가 봐 2달을 요즘엔 2달 안 기다려. 당연하죠. 그거 이해돼요. 그거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있고 돈을 미친 듯이 버는데 그거를 당장 또 더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 안 하지 않거든요 이미. 정말 번 돈이 있다면 그 100%의 한 80% 이상은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창구나 혹은 씬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 생각에 그거는 출판만 하고 예술만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개인적으로는 공인 작가님 말고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겠어요. 공인 작가님이야 기회가 있어서 꾸준하게 그래도 했지만 그 90년 2000년대 그 풍파 속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아쉽죠. 네. 저도 근데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좀 리바이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을 빌려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 만화책을 딱 뒤를 폈는데 박성호 작가가 그런 걸 써놨더라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빌려주신 300원으로 제가 그 300원에서 또 로얄티 떼가지고 줬나 봐 책방들이 예전에.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렇게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박성우라는 작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 사람은 천재다 이런 작가인데 아무도 그 책을 안 사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지. 그것도 아까 얘기하자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거 내 생각에 끝에 가서 조금 했는데 조금 정말 그 조금. 근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초반 기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앞에 초반 기간이라는 게 거의 한 20-30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출판 만화 한참일 때 90년대, 90년대, 대여점이. 2000년대까지 로열티 하나도 안 주다가 갑자기 조금 한다고 하니까 또 엄청 반발이 나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그때는 단어로 규정 못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그 작가랑 교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기 위한 그 독자의 욕망이 있잖아요. 나한테만 조금 이득되면 300원 내고라도 빌려보면 돼. 빌려서 난 이것만 이 욕구만 해소하면 돼라는 게 그 당시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좀 하고 나서 생각한 게 그게 저는 굉장히 혐오스러웠었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그 얘기 했었거든요. 책방 가서 빌려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작가들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이제 쭉 다 망했죠. 망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없어진 거야. 책방에 간 적 서점에 가면 항상 신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1, 2권 나오다 사라지는 만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많죠. 맞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책을 누군가들이 만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사서만 봤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웹툰 나와서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해요. 근데 저는 밤토끼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때 그 욕망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지금도 그게 어떻게든 제가 웹툰판에 실력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일주일에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그 연재력이 필수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게 없더라고 해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판을 기웃거리지 좋다도 않는 이유가 제 안에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과 과연 교감하고 싶은 걸까? 만약에 나를 저렇게 소비하라면 그냥 가만히 놔둘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독자
어떻게 매니아를 만들 건가.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과 교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톤의 무드를 맞춰서 가야 작가도 살고 독자들도 더 만화를 대하는 자세가 좀 태도가 달라질까에 대해서 그게 제 필생까지 좀 그렇고 제 인생에 있어서 만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일 큰 숙제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지금 이런 거 이상한 거 막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들. 근데 그런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공경 작가님이 하는 만화 같은 게 그런 만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주셔서 그 네. 당시에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보면서도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게 없어. 약간 매니아적인 매니아적이고 이게 옆에서 막 화려한 애가 막 난 스프트 힙합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게 눈이 가는 게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만화들도 재밌었고. 네, 그게 심지어 별로라는 게 재밌어. 아니 그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느리고 오래 봤을 때 그 가치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이게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걱정돼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 씬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떤 만화들은 특히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들 시장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떤 만화는 연재를 하는데 하나자와 켄고 같은 만화가 좀 그런 만화인데 그 아이엠 히어로 작가 있잖아요. 보이즈 온도런. 그분은 뭐 약간 문제가 좀 있지만 인성적으로. 근데 그분 만화 같은 걸 보면은 호흡이 건단이야, 건단이. 그러니까 원피스나 나루토처럼 한화 단위가 아니라 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만화는 계속 건단위로 호흡을 가져가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이걸 소비해야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물론 뭐 미국 만화 같은 할 것도 없고 왜냐면 단행본 단위로 가버리니까 작업을 그렇잖아요. 한 권 단위로 끝내버리잖아요. 영화처럼.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쪽에서 공견 작가님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분들한테 아예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대놓고. 뭐 1년 동안 아니 혹은 2년, 3년 동안 작업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돈 없지 않거든. 예를 들면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 마츠모 타이오 있잖아요. 핑퐁. 죽도 사무라이. 그 작가가 한 고고몬스터 같은 경우는 고고몬스터라는 만화가 그냥 집에서 계속 그린 거거든요. 연재를 따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책이 나왔어요, 그냥. 근데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저 어떤 출판사에서 다큐멘터리 무슨 뭐 노동이나 이런 어려운 젠더 문제를 지원받아서 이런 형태 말고 어떤 작가가 되게 힙하고 엄청 멋있는 걸 하는데 참 멋있다. 그냥 돈 줄 테니까 이거 1년 있다가 해줄래? 하는 패턴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이 씬에서는 좀. 맞아. 근데 뭐 뭐 만화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갈수록 더 뭔가 빨라지고 변화되고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하는 층들의 성향이 뭔가 기다리는 거를 좀 기다리거나 어떤 천천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미학 같은 거를 즐기는 거에 되게 갈수록 좀 약간 되게 좀 갈수록 덜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플랫폼들은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만약에 그런 회의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뭐 컷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착각한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반대로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출판 시장이 역대급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렸어요. 책 많이 팔렸어요. 근데 책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 웹툰 같은 거 스마트폰에 켜서 보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무언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가 느리냐 빠르냐도 물론 언뜻 보면은 그래 보여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나 SNS 뭐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컨텐츠는 시간과 관계없이 누군가 그걸 향유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언뜻 착각하는 거지. 이건 돈이 안 돼? 이건 안 볼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좋은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반대로 발 빠르고 성격 급한 유튜버들이나 SNS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그 느린 컨텐츠 보고 알아서 빠르게
알려줄 거거든.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걸 하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근데 그 갭을 사실 없애야 돼. 이게 아마 오늘 이 얘기 우리 어차피 시간은 많아서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편집돼서 올라가겠지만 근데 어젠가 이제 보아 아시죠? 보아. 네. 보아 아시죠? 당연히 알죠. 보아- 가수 보아 말씀하신 예, 예. 거죠? 보아 빠였어요 저는. 근데 보아가 점핑. 엊그저께 무슨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플랫폼들은 만화로 돈을 벌지 않는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보아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제 음악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자기가. 사람들이 음악을 안 듣는 것 같대.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매개체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류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에 음악을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아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음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음악으로 소통한다고 느꼈는데 요새는 음악이 팔리는 게 아니고 음악은 그냥 이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주는 장치인 거고 그 사람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활동들을 막 하면서 그런 것들로 돈을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만화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 모든 예술 콘텐츠 중에서 가장 돈이 덜 드는 작게 드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화를 다른 콘텐츠 분야인 사람들이 어쨌든 서사 콘텐츠고 다른 콘텐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약간 실험실처럼 생각해요. 만화를요? 응. 만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단위의 실험실은 웹소설이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만화로 옮겨오고 그것도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가서 대박이 나는 거지. 비용적인 그러니까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돈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만화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돈 위주로 흘러가는 것들이 넷플릭스에 매주 새롭게 걸려. 새로운 것들 내가 본 적 없는 서사 내가 본 적 있지만 본 적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는 서사 콘텐츠들이 매주 새롭게 넷플릭스 하나만 한 달에 19,000원만 내면은 계속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미학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음. 그런 강력한 플랫폼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 웹툰 얘기도 잘하셨지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혹은 영화사나 다른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나 이런 데서 뭘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 업계에서 떠돌아다니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만약에 몇만 개가 있다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몇천 개를 웹툰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 근데 미리 만들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시나리오다. 세팅을 다 해서. 네,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저 화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런 강력한 플랫폼에 속으면 안 돼요 작가들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을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플랫폼은 사람들 눈을 속이고 빨리빨리에 집중하는데 작가들은 반대로 더 느리고 더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되고 다른 걸 해야 돼라고 노력하거든요. 작가들이 모이면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 사람 이건 진짜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막 계속 올라오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공들인 어떤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 어떤 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빨리빨리 온다고 해서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느려지고 내실을 다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만화가 되는 거. 더 나아가 마무리하자면은 아니요 오늘 이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아니 권규현 작가님 얘기를 해야죠. 어쩌다가 맞다 오늘 공개죠.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만화를 그 과정으로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서는 콘티를 연재한다. 웹툰을 만화 올고지 만화라는 예술 안에서 완성도 있게 이건 만화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웹툰 대부분이 현실 기반이잖아요. 장르물이 없진 않지만 거의 80% 이상이 학원물, 뭐 학원 폭력물, 연애물 이런 맞아. 거란 말이에요. 최근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왜냐면은 판권
판권이랑 저작권 이런 거 다 걸려 있으니까는 그리고 2차로 뭔가를 하기에 너무 좋거든. 에이전시나 그 프로덕션이나 저 플랫폼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웹툰 작가들 그 강력한 하드웨어에 작가들은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면 안 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스페이스 오페라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서운 걸 하려고 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건 돈도 안 될 거고 만들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안 볼 거야. 조회수도 안 나와.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스위트홈도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위트홈이 못 만든 건 아니죠. 근데 그 장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를. 이거는 되게 그냥 어떤 정석적인 요소들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좋아진 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독립 만화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저는 방금 그런 고민 선상에서 한 작년에 제가 답을 찾은 게 있는데, 근데 아까 최지훈 작가님이 하신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독립 만화라는 게 완전 특이한 만화를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한 분들의 만화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뭐가 있냐면 웹툰을 하지 못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웹툰 작가이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돈을 벌고 좋은 만화 만들고 싶은데 안 돼서 여기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여기서도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저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립 만화라는 씬이 생겨나는 시기와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데, 원래 쾅이나 우주사나 이런 팀들이 먼저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기에 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더더욱 만화다운 만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와, 이거 영화로 안 되겠는데,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 수 없는데, 이 느낌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3D 기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서사만 놓고 보면 다 따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고, 작가들 이제 새로운 작가들 만나면서 당신들 이번 그 전시 준비하는 것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만화답게 만드냐, 뭐가 우리를 만화가로 만드는가에 대해 요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유정 작가님 만화도 그런 만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무슨 맨날 고무고무 이렇게 아니면 원피스 같이 나서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와,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지? 이건 참 만화니까 가능,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렇죠. 되게 평범한 얘기고, 사실 공유 작가님이 장르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어떤 일상적인 요소를 다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근데 연출과 이야기로 되게 만화적인 어떤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되게 일상적인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연출과 이미지 안에서 아, 이거는 되게 만화다운 만화다라는 거가 있어야 비로소 참 이거는 예술로서 멋진 작품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하면 좋죠. 저는 그런 걸 좀,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공유 작가님 작품 얘기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잠시 쉬고 와서 공교현 작가님 단편집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